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스플로스 24년에 발표된 Eliminating Storage Management Overhead of Deduplication of SSD Arrays through Hardware Software Co-Design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은 기존 블락 레이어에서 수행하는 디듀플리케이션 동작을 일부 SSD로 오프로딩하는 내용을 다루는 논문인데요.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 기존 연구들과의 차이점으로는 큰 성능 저하 없이 어레이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을 특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의 디듀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디듀플리케이션은 말 그대로 중복된 데이터들을 제거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가 중복으로 들어오면 추가적인 라이트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기능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오른쪽 그림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데이터를 일정 크기의 청크로 나누고 청크들을 해싱해서 해싱 값을 핑거프린트로 관리하면서 새로 요청받는 청크들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맵 테이블과 레퍼런스 카운트 테이블을 관리하면서 맵 정보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디듀플리케이션 로직 부분과 이제 스토리지 매니지먼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SSD에 적히는 데이터의 양을 줄이고, 이를 통해 SSD 수명과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유저에게 실제 디바이스보다 더 큰 용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들을 위한 이러한 메타데이터들이 많은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고, 이는 복구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디바이스에 기록되어야 하면서, 추가적으로 해당 메타데이터를 위한 호스트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으면 디듀플리케이션 동작을 위해서 지속적인 메타데이터 IO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시스템 성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저자들은 메타데이터에 의한 오버헤드를 측정하였고, 아래 그래프에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능 측정은 리눅스의 블락 레이어 디듀플리케이션 솔루션인 DMDDU를 사용해서 측정하였으며, 4KB 랜덤 라이트 워크로드에서 이제 세 가지 메타데이터로 인해 발생하는 IO의 증폭을 보여줍니다. 그래프에서 이제 메타 IOF라고 하는 거는 메타데이터랑 IO 데이터의 총 페이지 수와 데이터 IO 페이지 수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말 그대로 메타에 의한 IO 앰플리케이션 팩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데이터의 다양한 중복 비율과 캐시, 트랜잭션 사이즈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회색은 이제 맵 테이블에 대한 비율이고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 부분이 핑거프린트를 인덱스하기 위한 정보, 그리고 이제 레퍼런스 카운트 테이블을 위한 포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메타데이터에 의한 IOAF가 최대 8.5배에서 최소 8.5배에서 최대 83배 정도까지 증가하는 것을 크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 이러한 메타데이터들 중에서는 맵 테이블이 전체의 46%에서 60%를 차지하고, 이어서 핑거프린트 인덱스 관련이 16%에서 4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저자들은 이러한 매핑 데이터를 SSD로 오프로딩하는 것이 효과가 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GC에 의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는 앞서 보셨던 디듀플리케이션 엔진의 구조상 유저가 요청한 주소인 유저 LPN과 디듀플리케이션 결과로 정해진 스토어 LPN 사이에 매핑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동작 과정에서 이 매핑을 위한 GC가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GC가 필요해지면, 예를 들어서 더 이상 할당할 수 있는 스토어 LPN이 없게 될 경우에 이 맵을 GC를 해야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핑거프린트 인덱스를 전부 스캔하고 레퍼런스 카운트 테이블을 확인해서 맵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많은 이제 사이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제 유저 IO에 응답할 수 없는 구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간들이 결과적으로 전체 성능 저하를 일으키게 되는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와프도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자들은 이 결과 또한 디듀플리케이션 매핑 정보를 SSD로 오프로딩해서 여러 레이어의 분산된 매핑 정보들을 통합하고 비용을 절감해서 효과적인 성능 향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성능 저하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디듀플리케이션 작업을 SSD로 오프로딩하기 위한 작업들이 있었는데요. 기존의 작업들을 먼저 살펴보면 먼저 디듀 SSD라는 것은 이제 SSD FTL과 앞서 설명했던 디듀플리케이션 엔진을 통합해서 이제 이중 매핑이었던, 예를 들어서 그 유저 LPN으로부터 스토어 LPN으로 이어지던 매핑과 FTL이 기존에 있던 LPN to PPN 매핑을 통합하고, 이러한 매핑은 이제 SSD 안에서는 파워로스 프로텍션으로 보호되는 단일 매핑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이제 맵 구조를 단순화하였고, 이를 위해서 리맵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이 리맵 인터페이스는 이후 설명드릴 매핑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LPN L1에 어떤 A라는 데이터가 라이트가 됐다고 가정하게 되면 LPN L1을 PPN P1에 이제 매핑을 하고 플래시 페이지에 A라는 데이터를 적을 텐데요. 플래시 페이지에 데이터를 적을 때 일반적으로 P2L,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피지컬 페이지에서 다시 로지컬로 이제 다시 가리킬 수 있는 데이터를 같이 적어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LPN L2에 B라는 데이터를 적었을 때 아래와 같이 매핑이 생길 텐데요.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LPN L2에 A라는 데이터를 오버라이트 한다고 했을 때 디듀플리케이션 리맵 알고리즘에 의해서 L2의 이제 L2P 맵을 L2를 P1을 가리키도록 이제 매핑만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A라는 데이터를 한 번 더 적지 않아도 이제 L2가 A라는 데이터를 가리킬 수 있게 되는데요. 이 피지컬 페이지에 뒤에 적혀 있는 값도 수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L2가 A라는 데이터 안에는 L2가 이 A라는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다는 정보를 업데이트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보 때문에 추후에 매핑이 어긋나면서 데이터가 손상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방지하도록 위해서 리맵 SSD라는 논문에서는 이제 별도로 로그를 타임 스태프마다 로그를 찍어서 어떠한 피지컬 위치에 어떠한 로지컬 위치들이 할당되게 되었는지를 추가적으로 로깅하는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어, 앞선 작업들을 살펴보면 이제 리맵 SSD는 죄송합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살펴보면 개별 SSD 내부에서의 디듀플리케이션만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레이에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스템상에서 성능적으로, 기능적으로 제약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저자들은 새로운 리매핑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디듀플리케이션 관리를 SSD 어레이로 오프로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였고, 이를 이제 ARM 디듀비라고 명하였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어레이 와이드 리맵이라고 해서 ARM이 되는 것이고요. ARM 디듀는 그림에서 보이시듯이 전체 이제 ARM SSD 어레이와, 그리고 이러한 어레이를 관리하는 ARM SSD 어레이 매니저, 그리고 이제 기존 기능을 많이 오프로딩한 라이트웨이트한 이제 디듀플리케이션 엔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부 항목들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간단한 이해를 위해서 몇 가지 IO의 예시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제 푸른색으로 표시된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이 SSD 제로에 라이트되는 내용이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내용은 SSD N-1에 적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예시로 LPN 제로에 A라는 데이터가 라이트 요청이 들어왔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 핑거프린트를 계산했을 때 그냥 단순히 데이터가 그대로 보인다고 하면, 핑거프린트 인덱스를 봤을 때 기존의 핑거프린트 A라는 데이터에 아무 정보가 없었으면 이제 미스가 나게 되고, 그럼 이 라이트 요청된 정보를 그대로 이 FP 인덱스에 적게 됩니다. 그래서 LPN은 0이고 처음 들어왔으니까 버전은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정보를 그대로 어, 추가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데이터 버전 테이블이 있는데요. 데이터 버전 테이블에 그대로 적어주고 그대로 디바이스로 라이트 커맨드를 그대로 내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디바이스의 LPN 0에 이제 A라는 데이터가 적히게 될 것이고요.
다음 예시로 이제 이번에는 또다시 LPN 0에 B라는 데이터가 들어왔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FP 인덱스를 봤더니 기존의 핑거프린트 B 값에 LPN N-1의 값이 적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hit이 나서 밸리데이션 체크를 하러 가는데 이 B라는 값이 N-1 LPN에 적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데이터 버전을 비교해 보니 저희가 가지고 있는 FP 인덱스에 있는 버전이 실제 데이터 버전 테이블에 있는 최신 값보다 낮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제 인밸리드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이 이제 여기 기존에 적혀 있던 FP 인덱스의 값은 인밸리드한 값이므로 지금 들어온 추가적인 값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이제 라이트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LPN 0번을 적었으므로 데이터 버전 테이블에 있는 이 LPN 0번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데이터 버전을 앞선 A를 적을 때 1에서 하나 올려서 2로 적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LPN n번에 C라는 데이터를 적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C라는 데이터를 적으러 왔더니 기존에 LPN n-1의 C가 적혀 있고 데이터 버전이 2일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버전 테이블을 확인해 봤더니 실제로 n-1 LPN의 버전이 현재 2고 한마디로 이 값은 밸리드한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밸리드한 값이므로 이제 LPN n 위치에 추가적으로 C를 적을 필요 없이 디듀플리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어레이 메이저로 내려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타겟 SSD 테이블이라는 걸 관리하게 됩니다. 각각의 LPN들이 실제로 어떤 SSD 아이디에 적혀 있는지를 관리하는 테이블인데요. 여기서 기존에 값이 적혀 있던 n-1 위치를 확인해 보니 n-1번 SSD에 적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요 지금 다시 적으려는 n번 위치도 그냥 n-1번 위치의 SSD로 보내면서 이를 리맵 커맨드로 보냅니다. 그럼 리맵 커맨드로 보내게 되면 이는 n-1번 SSD에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n-1번 LPN, 이게 LPN과 현재 SSD 아이들 같아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n-1번 LPN에 실제 ppn 10번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제 또 이제 이 ARM SSD에서는 로컬 매핑과 리모트 매핑을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를 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로컬 매핑은 실제 이 SSD가 관리하고 있는 로컬 LPN들에 대한 맵이고요. 리모트 매핑은 다른 SSD의 LPN이 이 SSD의 물리 주소를 가리킬 때 그거를 그 해당 타겟이 되는 SSD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N번 LPN이 10번 ppn에 적힌다라는 거를 리모트 매핑에 적어주고 이제 이 10번 ppn에 대한 레퍼런스 카운트를 올려주게 됩니다. 이것이 리맵을 하는 정상적인 과정이고요. 또 다른 경우로 이제 이번에는 또다시 LPN 0번에 C라는 데이터를 적는 것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C라는 데이터를 왔을 때 LPN 이제 n-1에 적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아까와 같이 최신 버전이 적혀 있는 거를 두 테이블을 확인해서 알 수 있으므로 어, 다시 이제 디듀플리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어레이 메이저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어레이 메이저에 있는 이 컬리전 디텍션 모듈에서 이제 더 이상 리모트 매핑을 담을 수 없고 컬리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냥 기존의 디듀플리케이션이 아닌 일반 라이트로 그냥 다시 SS 제로에 적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비록 SSD n-1에 해당 데이터가 있지만 디듀플리케이션이 되지 않고 적히게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0번 LPN의 값이 업데이트 되었으므로 0번 LPN의 데이터 버전을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리드하는 과정을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면 만약에 n-1번 LPN의 리드가 들어오면 이제 바로 이 디듀플리케이션 엔진은 통하지 않고요. 어레이 매니저로 가서 여기 타겟 SS 테이블을 보면 바로 해당 LPN을 어떤 SSD에서 찾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SSD에다가 리드를 날려서 이제 바로 PPN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가져오게 되고요.
리맵된 데이터에 대한 리드를 보면 이제 원래 N 번 LP에는 SS0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이제 타겟 SS 테이블을 봤더니 실제는 N-1번 SSD에 적혀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그럼 리모트 리드라는 커맨드를 알리게 되는데 리모트 리드는 리모트 매핑을 통해서 리드를 하겠다라는 커맨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LPN N번을 PPN 10번에서 읽을 수 있게 되는 이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해서 이제 디듀플리케이션 된 LPN이 타겟 테이블에 이제 리맵된 타겟 SSD 아이디를 기록한다고 하였는데요. 이 리매핑된 정보는 이제 리맵 커맨드를 통해서 타겟 SSD에 기록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래는 여기에 적혀야 될 정보들이 만약에 실제 데이터가 SSD 0번에 있으면 매핑도 SSD 0번에 존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각 SSD는 내부에 자신이 관리하는 LPN에 대한 LMAP 테이블을 관리하고 추가적으로 다른 SSD들을 위한 이제 RMAP 테이블을 추가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 RMAP 테이블이 전체 LPN 영역을 전부 커버하려면 이 매핑 테이블이 너무 커지게 될 텐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RMAP 테이블은 이제 특정한 미리 지정한 사이즈만큼씩 각각의 SSD가 인덱스를 가지게 되고 이제 캐시의 다이렉트 매트 방식과 똑같이 관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즉 자신을 제한 다른 SSD의 매핑 정보를 위한 인덱스를 각 SSD별로 동일한 특정 개수만큼씩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앞서 설명에서의 컬리전 디텍션은 타겟 SSD 테이블에서 이제 같은 RMAP 테이블 인덱스를 가지는 다른 LPN들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두 개 인덱스밖에 없으면 0번 그리고 2번, 5번 이런 LPN들이 같은 인덱스를 쓰게 될 텐데 이제 이 타겟 SS 테이블에서 같은 요 인덱스를 쓰는 LPN들이 이미 요 타겟 SSD에 매핑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미 해당 타겟 SSD 매핑이 돼 있으면 이제 컬리전이 발생하면서 이제 그 나중에 들어온 라이트가 디듀플리케이션이 안 되고 그냥 일반 라이트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방식을 통해서 소수의 특정 LP만 확인해서 바로 간단하게 컬리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워크로드에 따라서 이제 디듀플리케이션 기회를 잃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라이트웨이트 이제 디듀플리케이션 엔진에 대해서 좀 더 보면 디듀플리케이션 엔진 레이어의 경우 디듀플리케이션 매핑을 SSD로 오프로딩 하였고 이에 따라서 기존에는 고유한 스토어 LPN에 핑거프린트를 매핑하였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잘못된 매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제 기존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A에 LPN1에 A가 들어오고 LPN1에 다시 B가 들어오면 둘 다 그냥 FP 인덱스에 적어주고 FTL 매핑에 새로운 PPN에 데이터를 적어주고 요 LPN을 이제 비듐 맵 테이블 업데이트를 함으로 인해서 유저 LPN이 하나의 스토어 LPN만을 가리키도록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이 맵이 오프로딩 됐기 때문에 호스트 입장에서는 1번 LPN에 A를 적고 그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디바이스에 1번 LPN에 A라는 데이터가 적히게 되는데 이후에 다시 1번 LPN에 B가 들어오면 바로 다시 디바이스로 가서 디바이스에서는 유저 LPN 1이 B라는 데이터를 가리키도록 바뀌었는데 호스트 입장에서는 여전히 1번 LPN이 A 또는 B를 가리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어, 이때 당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이후에 GC를 이후에 다시 또 다른 바이트가 들어왔을 때 FP 1번에 대한 죄송합니다. FPA에 대한 라이트가 들어왔을 때 1번에 해당 데이터가 없는데도 있는 줄 알고 디듀플리케이션을 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한 것이 앞서 설명에 나왔던 버전 테이블인데요. LPN별로 최신의 버전을 관리함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핑거프린트를 얻게 됐을 때 해당 현재 핑거프린트의 정보가 최신 정보인지 아닌지를 바로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자들은 이제 앞서 설명한 버전 테이블과 타겟 SS 테이블을 병합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메모리 사용 절감을 위해서 병합을 하였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데이터 버전 테이블은 리맵되지 않은 LPN에 대해서만 유효한 값을 가지고 타겟 SS 테이블은 리맵된 LPN에 대해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테이블의 각 LPN에 한 개 bit을 사용해서 어느 테이블의 값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나타내고 이제 이를 통해서 값을 찾아가도록 하고 실제 테이블은 하나의 테이블로 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ARM 디듀백 레이드 지원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이드 5와 같이 페리티를 지원하는 어레이의 경우 ARM 디듀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여기 그림 예시와 같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LPN4가 SSD0의 특정 페이지로 리맵된 경우 SSD0 하나만 페일이 발생해도 실제로는 두 개 디바이스에 페일이 발생한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로지컬 LPN 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이제 앞서 설명드렸듯이 리모트 LPN도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리모트 LPN에 대해서도 같은 오프셋들에 대해서 스트라이브를 유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리모트 LPN들을 위해 이 데이터를 추가로 다시 적진 않지만 이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페리티만을 계산해서 이제 페리티는 추가적으로 적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SSD 제로가 페일이 나게 되면 이 스트라이프 X를 활용해서 이제 요 페이지의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고 그럼 이제 LPN4의 값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럼 이제 다시 요 스트라이프 1번의 페리티를 사용해서 이제 SS0의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 논문의 실험 내용에 대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험 환경을 살펴보면 우선 SSD는 NVMe SSD 에뮬레이터인 이제 FEMU를 통해서 구현되었고 기본적으로 리눅스의 MD 레이드와 DM 디듐을 수정해서 각각 그 디듐 레이어와 그리고 이제 레이드 동작을 구현하였습니다. 어레이 내의 총 용량은 각각 64GB, 512기가 두 가지 버전으로 실험을 진행했고 추가적인 비교군으로 이제 암 디듐에서 알맵 테이블 사이즈를 0으로 설정하면 이제 어레이 와이드하게 사용 못하고 개별 SS 내부에서만 디듀플리케이션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설정에 비교군을 하나 추가해서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이제 간단한 실험을 먼저 보시면 총 64GB 크기의 레이드 제로에 4개의 SSD가 구성되어 있는 어레이에서 몇 가지 결과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그래프에서 나타나듯이 이제 암 디듐 같은 경우에는 이제 DM 디듐과 달리 GC에 의한 이러한 무응답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고 실제로 테일 레이턴시를 측정하였을 때 이제 디듐 SSD 대비 54% 그리고 이제 DM 디듐 대비 69%가 개선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실험에서 이제 와프와 와이옵스 관점에서 보면 실제 와프는 DM 디듐 대비 24.6에서 6.3으로 감소하였고 아이옵스는 평균적으로 120%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DM 디듐에 비한 장점은 근본적으로 디듀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 오버헤드를 제거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먼저 즉 호스트 측 디듀플리케이션 엔진에서 맵 테이블과 레퍼런스 카운트 테이블이 제거되면서 메타데이터 IO를 위한 오버헤드가 감소하였고 실제로 암 디듐은 이제 호스트 측 메타데이터 공간을 1.7GB에서 0.97GB로 줄이고 메타데이터 IO 볼륨을 59% 줄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DM 디듐은 이제 참조되지 않은 데이터 페이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GC 작업이 트리거되기 전까지 이제 해당 페이지들을 밸리드로 이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 암 디듐 대비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어서 SSD의 GC 오버헤드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합니다.
좀 더 다양한 조건에서의 실험 결과입니다. 이제 뭐 듀플리케이션 레이시오라든지 트랜잭션 캐시 사이즈 등을 조절하면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이제 대괄호에 둘러싸인 값들은 다른 실험에서의 디폴트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좀 액세스 패턴 같은 경우를 예시로 보면 랜덤과 스큐 워크로드에서 이제 71%에서 272%더 높은 아이옵스를 보였다고 하고, 이제 와프도 55%에서 92%가량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검은색 점선으로 된 것이 와프를 나타내고, 여기 성능 그래프가 여기 색깔 바로 표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시퀀셜과 같이 I/O의 로컬리티가 순차적인 경우 디듀 맵 테이블과 RC 테이블에 대한 그 기존 어, 그 MD 디듀의 접근이 메타데이터 캐시 히트이기 때문에 추가 메타의 I/O를 유발하지 않아서 성능 갭이 많이 줄어들지만 여전히 ARM 디듀이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리얼리스틱 워크로드가 세 가지를 수행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중복률이 88.5%로 매우 높은 이 메일 3 워크로드에서는 다른 케이스들과 다르게 ARM 디듀비 DM 디듀비에 비해 와프 자체는 58% 줄이지만 IOPS는 4%더 낮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이제 저자들은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ARM 디듀비 이 워크로드에서 약 9% 정도의 디듀플리케이션 손실을 본다고 합니다. 앞서 설명했던 콜리전이라든지 하는 케이스로 디듀플리케이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한 LPN 업데이트가, 그러니까 새로운 LPN의 오버라이트가 디듀플리케이션 판정이 되면 이제 ARM 디듀는, 그러니까 기존의 DM 디듐은 나중에 GC를 할 거기 때문에 호스트 일부 메타데이터만 업데이트를 해놓지만 ARM 디듐은 바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원래 기존 LPN에 대해서 트림을 날려야 되고, 이러한 것이 이제 비용으로 발생하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SSD 5개, 이제 기존까지는 레이드 제로에 대한 실험이었는데요. 이제 SSD 5개를 통해서 레이드 5 어레이를 구성한 시스템의 성능입니다. 이제 R맵 테이블의 크기를 다양한 구성으로 진행하였는데, 예를 들어서 50%의 경우 L맵 테이블 크기의 50%가량을 50% 사이즈의 공간을 R맵 테이블이 추가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하게도 R맵 테이블 사이즈가 커질수록 이제 다이렉트 매핑에서의 콜리전이 덜 발생하기 때문에 디듀플리케이션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점선이 IOPS를 나타내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일부 암 디듀의 경우 디듀플리케이션 로스가 발생해서 이제 DM 디듀보다 더 낮은 디듀플리케이션 레이시오를 보이는 건 볼 수 있지만, 실제 IOPS는 어, 동등하거나 더 높은 성능을 항상 보여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각각 4개 SSD를 활용한 레이드 제로와 5개 SSD를 활용한 레이드 5에서의 CPU 오버헤드 분석 결과입니다. 워크로드 실행 시 각 단계에서의 IO별 평균 CPU 사이클 수를 나타내며, IO 경로는 이제 해시기만 핑거프린트 컴퓨팅, 그리고 메타데이터 액세스, 레이드 운영, 그리고 SSD 내의 FTL 처리 4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메타데이터 액세스가 CPU 오버헤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ARM 디듀비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메타데이터 IO를 대부분 오프로딩 하게 되고, 이제 디듀 GC와 SSD GC도 오버헤드가 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낮은 CPU 오버헤드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제 그 디듀플리케이션을 오프로딩 하기 위해서 SSD의 그 디듀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 정보를 오프로딩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IO와 GC의 오버헤드를 줄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SSD 어레이의 오프로딩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계를 적용하였고, 이를 통해서 레이드를 지원하고 스케일러빌리티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논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